봐봐요. 여기가 8곡이야, 8곡. 아까 수정봉이 9곡이고, 여기 8곡이고, 여기가 영문폭포. 영문폭포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제 한겨울에 봉호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집 뒤에 그 김용기라고 설초 선생이야. 설초 선생 데려왔는데 겨울이니까 여기 물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봉호 선생님이 그냥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니까 얼음이 빼지면서 풍덩 들어갔지. 나오려고 못 나오게 하니까 영하 날씨에 이 속에 들어갔으니까 옷이 다 젖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막 긴장하고 막 악쓰니까 그쪽에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여기가 열렸어요. 여기 뒤쪽 열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설조가 이제 공부되기 시작한 거예요. 치면 깨부리고 안 오려고 그러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봐요. 한겨울에 여기다가 얼음 깨고서 거기다 빠뜨리니까 못 나오게 하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못 나오게 하는데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몇 시간 공부하다 보니까 순간 여기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공부가 급선이요. 여름에 겨울에 한 번 와가지고 얼음 깨고 한번 들어가 봐요. 이 중에서 머리 안 열릴 사람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고 선생님 밑에서 혼돈하고 때에 따른 의도막지도 하고 해야 되지. 오늘 또 내가 뒷사람 이놈으로 막 투잡했어야 빨리 오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근처 앉아서 하면은 이 물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떠들어서 들리지도 않아요. 뭐 새소리고 뭐고 잡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런 데서 공부하면 안 될 수가 없지. 여기가 길이었는데 저기 계단 있잖아요. 계단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끄트머리가 돌을 몇 개 놨어요. 근데 지금 돌을 치워서 이제 못 다니게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길을 해서 저쪽 끝에 한 그전에 절로 안 다녔어요. 1, 2 다녔지. 그래서 가까워요. 힘도 안 들고. 자, 또 갑시다.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갑사는 기룡산 중에서 두 번째 명당. 그러니까 일반 풍수쟁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부 즉 기로 얘기할 때에 상신이 1번지고 갑사가 2번지예요. 갑사가. 그래서 경치는 갑사 쪽이 좋지만은 공부하기는 상신 쪽이 훨씬 좋고 물론 이쪽에서 이제 수정봉에서 최고 대성인 구봉하루도 나왔지만은 또 이쪽에서 공부도 많이들 했지만은 그러나 수적으로 볼 때는 저쪽에서 산불본 쪽에 산 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중에 갈 시간이 있을라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가 신원사고 신원사. 네 번째가 동학사예요. 동학사. 근데 동학사는 대전에 가깝고 교통이 좋아서 요즘 손님이 제일 많고 제일 번창해요. 여기는 철 당간지주인데 이게 원래는 상신에 있던 거를 일로 옮겼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24칸이었어요. 이 철이에요. 철 완전히 하나가 1톤 가까이 되는데 철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영교대사가 아직 이제 이따 조금 더 사당도 갈 거고 산소는 나중에 할 건데 영교대사가 임진왜란 때 전쟁을 그러니까 아니 임진왜란 때 전쟁이 났는데 의병을 일으켜서 무찌르고 싶은데 스님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도수를 보여야 돼요. 도수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스님들 모아놓고서 씩 날라가지고 저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연설하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있는 이 탑을 발로 3개를 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하면 모르지만은 내려오다 한다는 거는 불가능이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한꺼번에 세 개를 떨어뜨리고서 빼놓고서 다시 탑은 그대로 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 개가 없어졌어요. 다시 쌀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승병이 말을 들어서 임진회 때 영규대사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규대사도 역시 또 구봉할아버지 제자예요. 구봉할아버지 제자. 그래서 이 탑이 유명한 거예요. 영규대사와 임진왜란. 그래가지고 승병들이 일어나서 외적을 무찌르는데 큰 목소리 했다 얘기해요. 그만큼 영규대사는 아주 고단자는 아닌데 구봉할아버지 제자 중에서 거의 뒤에 10선 중에서도 제일 뒤인데 그런 분이 올라가다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걸 세 개를 발로 차가지고 그대로 갖다 쌀 정도면은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그 힘이 몇 톤 장사겠는가. 제일 꼴찌인데 거의 꼴찌인데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고청이나 사계나 또는 또 누구야 조원 장군이나 뭐 여러 분이 있죠. 또 그 밑에 사계 선생 제자에 또 우암도 있고 뭐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보다 한참 아래인 영규대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영규대사가. 그래서 스님들은 지금까지도 사명당이나 서산대사보다 영규대사를 더 쳐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따 이제 갑사 지나가서 저쪽에 사당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영규대사 영정도 있고 그래요. 서산대사, 사명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난 이유는 금방 얘기대로 구봉선생님 제자 중에서 저 끄트머리 분인데 그분의 능력이 날아가가지고 내려오다가 이런 걸 밟고 찰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구봉선생님 제자가 어떻다. 그보다 훨씬 높은 사계나 또 누구야, 고청선생이나, 그만큼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가 하는 걸 짐작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장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능력이면은 그것까지 그 올림픽에 메달 부수는 건 그건 발 뒷구머리로 다 다 딸 수가 있어요. 이건 몇천근 장사가 아니에요. 제일 끄트물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뤄볼 때 구봉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봉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깊이 생각하고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쭉 깔렸었다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대성인을 도와가지고 고토회복 이화세계를 반드시 이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몫이야. 여러분들이 그 몫. 누가 하겠어요? 지금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몰라가지고 늦게 찾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정지순례 시키는지 좀 이해가 좀 가요? 네.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열심히 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아닌가? 그냥 합독으로 5배 올려.
여기는 아까 내가 남해탑에서 영주대사나 또 서산대사 삼명당에서 얘기했는데 마이크를 빼놨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 남해탑에 오다가 넓적한 바위에서 촬영했는데 거기가 바로 서산대사가 공부하신 자리이고 또 서산대사 제자가 삼명당인데 삼명당이 그 당시 삼명당 생각해 볼 때는 자기 이해는 없었어요. 비월도 많이 하고 도력도 대단하고 호흡도 길고 보이는 게 없었죠. 근데 서산대사께서 볼 적에 삼명당을 데려다가 잘 공부시키면은 엄청난 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삼명당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니까. 그 높은 분들은 그걸 도력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도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산대사가 야 우리 어디 산에 가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기룡산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자 했는데 먼저 가시라 이게요. 서산대사가 연세가 많으니까. 근데 서산대사는 나처럼 키도 작고 대머리 벗어지고 애물을 볼 땐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명당이 영 말을 안 듣고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도력을 보여서 서산대사가 거기까지 가자 했는데 먼저 가라 이게. 먼저 가시라. 자기는 천천히 가도 된다 이게. 자기 비워할 줄 아니까. 근데 빡빡 우겨가지고 했는데도 서산대사가 더 먼저 가 해가지고 삼명당을 먼저 보냈어요. 보내서 부지런히 비월에서 날아가서 보니까 서산대사는 벌써 꼭대기에 올라가시고 정자하고 한참 공부 중에 정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주 먼 산이에요. 예를 들면은 백두산인지 아니면 더 먼 데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사는 기억을 못 해요. 거기까지 가니까 장거리니까 또 서산대사 먼저 가시라 그래요. 글쎄 걱정 말고 먼저 가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당했으니까 더 열심히 비워려가지고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또 삼명당이 거기 앉아서 호흡 집중하고 정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서산대사 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일본도 다니고 뭐 유명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그 포로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뭐라 하냐면 조선에 생불 즉 산부처가 있다 했어요. 산부처를 보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했는데 삼명당에 오는 걸 알고서 십리길에다가 병풍을 쫙 세워놨어요. 글씨 쓴 병풍. 그래서 그 말 타고 도착해서 내리니까 오다가 병풍을 봤느냐. 그 길가에 있는 병풍 누가 못 보냐. 다 봤다. 그럼 거기 써있는 글씨를 다 봤느냐. 다 봤다. 그러니까 병풍이 수백이 수천 개 되죠. 10리도 넘는 게 거기다 길가에 쫙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거기 글씨 써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삼명당이 거기 써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싹 외워버렸어요. 밟으니까 하나 빠졌다 이게. 안 빠졌다 다 했다. 서로가 이제 옥신각신했어요. 그 일본은 못 믿었어요. 이거 생불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우겨서 가보니까 병풍이 하나가 겹쳤어요. 그래서 일부러 삼명당이 거긴 얘기 안 해서 그것도 다 알 수 있지만은 외울 수 있지만은 일부러 그럼들 확인시키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생불인지 아닌지 또 모르니까 궁금증 나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쇠로 된 방에다가 쇠방, 그 쇠소신심이죠. 방을 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둬놓고서 불을 떼가지고 쇠 방에 불 달도록 했어요. 수천도가 되는, 수백도가 아니라 수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었겠지 하고 꺼내보니까 불을 열어보니까 방이 성에, 즉 서리빨 성에가 꽉 차서 멀쩡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춥다 왜 이렇게 불을 안 떼느냐고.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나라
포로들을 다 보내고 외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명당이고, 사명당을 그렇게 가리킨 분이 바로 이쪽 서산대사고, 그런데 그렇게 도력이 높은데 스님들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영주대사 산소가 아까 봤던 그 백제능인가 어딘가 봤는 그 백제능만을 까나 하여간 왕릉보다 엄청 커요. 구봉스님 산소보다 몇십 배 커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막 그냥 그 소리부터 하니까 영주대사가 아주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산소가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들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영주대사가 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사명당이나 서산대사보다는 한참 아래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옆에서 세 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은 스님들이 영주대사가 최고 높은 줄 알고 여기도 가운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죄송스럽죠. 사명당 서산대사는 누구나가 다 아는 대단히 높으신 분인데, 그리고 그렇게 얕다 해도 아까 얘기대로 철탑을 그 몇 톤짜리를 한꺼번에 세 개를 내려뜨리고 성병을 일으켜서 일본에 대항해서 항일 운동을 즉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영주대사죠. 그러니까 서산대사는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마이크를 꺼가지고 해서 지금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은, 그러니까 영주대사는 구봉하라도 지자고, 저희 두 분도 요즘 닮아가 하는, 참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러분께 가리키는 바로 조식법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 분 다. 내가 이제까지 돌아다닌 데는 다 조식법 한 거예요. 참선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대왕조님 내놓은 조식, 봉우쌤이 가르친, 내가 우주공항에서 가르친 바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대표적 분이에요. 여기 양쪽에도 있지만은 우선 이제 세 분만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험한 길, 특히 내 공부 자리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험한 절벽을 다니시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 선인들, 성현들 똑바로 아는 답사하기 때문에 의의가 대단히 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성인에 대한 또는 역사에 대한 조상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 탐방, 즉 성지 순례하는 것은 아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은 대영광이고 자주 얘기하지만은 은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걸 배우고 바르게 공부하고 앞으로 바른 일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